깊고 길게 더 가까이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음이온 라디오입니다. 저는 호스트 하박국이고요. 오늘은 작년 말 두 번째 정규 앨범 이상한 경치를 발표한 싱어송라이터 신혜경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혜경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박 네. 대표님 신혜경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네. 평소에 대표님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일단 저희 그 방송 보시는 네. 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음. 과거에 이제 날갈 반응이라는 앨범을 연계해서 같이 박국 대표님이랑 같이 냈던 신혜경이라는 뮤지션이고 근래 이제 다른 회사에서 잘 활동하고 있고 또 이번에 저희가 또 같이 함께 할 일들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래서 음이온 네. 라디오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관계에 대해서 아시면은 오늘 방송이 조금 더 재밌게 보일 네. 것 같아서 저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신혜경이라는 아티스트가 신혜경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표한 나의 가역 반응이라는 그러니까 데뷔 EP인 거죠. 예. 저희 그 음반을 8년 전 네. 2월 22일에 저희 연기획에서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발표를 하자마자 엄청나게 센세이셔널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당시 네. 말도 안 되는 반응을 얻었는데 예. 말도 안 되는 반응을 얻고 나서 혜경은 나를 떠났지. 네, 그렇게 됐네요. 아니 예. 떠난 건 아니고 예. 합의하에 잘 예. 헤어졌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그냥 8주년 기념 공연 같은 공연이기도 했어요. 이상한 경치 발매 기념 단독 공연을 했는데 네.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네. 일단 공연 마치고 난 소감이 좀 어떤가요? 안도감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냥 그 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실망시키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안도감이 사실 많이 있어요. 사실 공연 전에 그러니까 예매 전에 저한테 3일이나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걱정 많이 했죠. 근데 왜냐면 네. 말 끊었나요? 그냥 얘기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네, 대표님. 아닙니다. 네. 네. 그 활동이 음, 많은 뮤지션이 아니어서요. 네. 좀 다 잊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사실 있었습니다. 음. 예. 하지만 전성 매진. 네. 예, 취소가 조금 있긴 했었는데 예. 네. 저 이제 앞에 제가 맨 뒤에 그 게스트석에서 봤는데 진짜 앞자리가 빼곡하게 다 차 있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공연이 전보다 전반적으로 되게 좀 여유로워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면은 저희 연기획 아티스트는 대부분 음반 내기 전에 공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네, 올해 나오는 저희 신인 두 팀도 다 공연 경험이 없어가지고 앨범 나오면서 지금 공연 준비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추천사를 쓰신 분도 아 그런가요? 맞습니다. 네, 공연 경험이 없어서 예. 그래서 혜경 씨 같은 경우도 그 나이가 반응 앨범을 내고 뭔가 예. 천천히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뭐 하기 전에 준비는 하고 있었고 네. 천천히 해야겠지 했는데 갑자기 앨범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막 너무 막 찾는 분위기가 돼서 네네. 저희가 좀 빨리 좀 공연을 좀 준비를 했었죠. 예. 네. 근데 공연 경험이 없고 게다가 공연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좀 떠는 편이잖아요. 그때 되게 많이 힘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많이 우엉청심환도 2개씩 먹고 막. 예. 네. 일단은 이제 계획에 전혀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당시 제가 이제 뭐 저희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겠지만은 그 당시 제가 그 공항에 있는 거를 모르고 그러니까 착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기억이 계속 제가 박국 대표님한테도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아예 기억이 안 사라져 버리는. 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 내가 기억이 안 나니까 그게 네. 더 무서웠어요, 사실. 그러니까 딱 무대 들어가고 정신이 딱 들을 때는 무대 내려왔을 때고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리고 올라갔을 때 이제 뭐 얼핏 나는 거는 약간 이상한 기분 그런 걸 많이 느꼈었죠. 예. 근데 다만 이제 좀 치료를 받고 그래서 거의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공연에서는 그 네. 공연이랑 멘트를 통해서 아주 관객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아무튼 되게 여유로워진 모습이 되게 보기 좋고 저희가 그날 저희 그 첫 나의 가요 반응할 때 같이 세션을 도와줬던 이기원 씨랑 혜인 씨랑 또 같이 공연을 봤잖아요. 예. 끝나고서도 엄청 여유로워졌는데 하면서 저희끼리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 그때랑 많이 다르죠. 왜냐면 제가 그때 그러니까 제 상태를 모를 때문에 제가 그 치료를 받고 네. 올라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기분이었구나 하면서 예. 기억이 나는구나. 그리고 네.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요. 이게 긴장이랑 별개의 영역이었다. 그때 좀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공연에 관련해서는 이제 해도 되겠다. 그 단독 공연 열고 네. 팬분들을 모셔도 되겠다. 이런 확신이 좀 들었었어요. 그럼 앞으로도 공연을 좀 자주 할 생각입니까? 그래도 계속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단독 공연 위주로 네. 그래도 자주가 얼마큼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지금 밴드가 아니라 지금 싱어송라이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면 세션하고 또 뭐 일정을 맞춰야 되고 되게 좀 맞죠. 힘든 일들이 좀 많은 거를 좀 알고는 있어요. 한 번만 여쭤보고 싶었어요. 자주는 어느 정도일까요, 대표님? 자주? 예. 옛날에 언니네 이발관이 네. 그 월요병 콘서트라고 해서 네. 매주마다 공연을 네. 한 6개월간 했었나? 잘 알죠. 예. 네. 음, 그 정도 자주? 그 정도는 못할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좀 그래도 저희 그 조광이라고 하는 공연팀이 있습니다. 네네. 차기 공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번에 이상한 경치 앨범에 대해서 이따가 또 얘기를 할 테지만 이상한 경치가 그 저희 나여가역 반응의 프리퀄이고 그 프리퀄을 램으로 인해서 그 나여가역 반응 이후에 나왔던 소꿈 소꿈과 같이 해서 트릴로지 그러니까 3부작 앨범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그 유튜브 채널에다가 그 새 음반을 순서대로 들을 수 있게 풀 앨범을 올려놓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공연도 뭔가 약간 전곡을 다 이상한 경치, 나여가역 반응, 소꿈소꿈 순으로 뭔가 연출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것도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다만 네. 저가 알다시피 저는 혼자 다 하니까 밴드로 옮겼을 때 네.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밴드 사운드로서 그러니까 미디에서는 구현이 되지만은 네. 밴드에서 합주할 때 이게 구현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편곡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 아티스트 중에는 공연이 끝나고 물론 사인을 받는 분들이 있긴 했었는데 네. 그 신혜경만큼 사인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서 받는 경우가 사실은 되게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요새 그 퇴길이라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 아티스트가 네. 공연을 끝난 다음에 그 가는 길에 뭔가 팬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 그런 퇴길 문화가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공연 끝난 다음에 아예 사인회를 공식적으로 여는 경우도 있고요. 네. 신혜경도 저 그날 공연 끝나고 인사 마치고 난 다음에도 되게 많은 분들이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네, 그분들하고 그럼 일일이 다 뭐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인사를 나누고 그러고 가는 거죠? 네, 맞아요. 다 사인 다 해드립니다. 네, 그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 도대체 그때 무슨 얘기를 나누나? 공연 괜찮으셨냐고 여쭤보고 왜냐면 이제 네. 예전에 혜경 씨가 관객분들한테 아니면 관객분들이 혜경 씨한테요. 공연 괜찮으셨어요? 대표님 근데 반대가 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공연을 했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괜찮았습니다. 이러면 그럼 약간 근데 제가 이제 그게 괜찮았다는 게 아니라 혹시 안 괜찮으셨나요?라고 물어야 되지 않나. 네. 근데 제가 공연 괜찮아요 여쭤보고 사실 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좀 공연을 제대로 해보자라고 한 시점이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23년? 네. 그러니까 3년도, 23년도. 네. 그때부터 좀 이제 제대로 꾸려서 물론 전에 했던 것들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요. 네네. 제가 이제 그 23년도부터 단독 공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꾸려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사인회를 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죠. 이제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연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음. 이런 이야기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공연 중에 그 네. 관객분들을 대상으로 네. 설문조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예, 맞아요. 여기 뭐 처음 오신 분, 두 번째 오신 분이랑 설문조사를 좀 많이 하고 예, 예. 혜경 씨가 뭔가 관객들이 어떤 사람인지 되게 궁금해한다라는 생각이 좀 아, 들어서 그럼요. 네. 예. 혜경 씨가 생각하는 자신의 관객은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블로그에 한번 올렸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만약에 이 방송을 보는 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다양하셔서 음,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래도 오래 보신 분도 계시고 뭐 예를 들어 저번 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이틀 전 공연 때도 처음 본 분도 계시는데 되게 다양하게 오셔서 항상,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도 음. 뭐 대표님 제 성격을 아시잖아요. 제가 궁금증이 아,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알게 됐는지, 네. 그리고 서울에 사시지 않은데도 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아,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음, 얼마나 걸렸는지 막. 아 근데 진짜로 궁금하고 좀, 그러니까 이게 감사함이고, 그리고 네네. 두 번째는 진짜 궁금해서. 지금 이 영상을 그럼 보고 있는 분은 어떤 분들일까요? 박국 대표님 팬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럴 리가요. 아직도 기억나는 일화가 하나 있으니까. 아, 네네. 저 첫 공연이었죠. 아, 아이다호. 네네네. 네네. 그때 박국 대표님, 제가 그때 거의 저랑 네. 기원이 형이랑,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 네. 그 아이다호로 지나가면서 사람이 많아서 저희는 그때 네. 거의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네네네. 그래서 네. 기원이 형이랑, 깜짝 공연. 예, 같은 거였죠? 맞아요. 네. 아이다호에서 네. 기원이 형이 저랑 거기를 지나치면서 여기 뭐 행사하나 하고 지나쳤어요. 아, 네. 근데 저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네. 하고 들어갔는데 일단 제가 완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이 얘기를 좀 몇 번 했었는데 기억이 나는 게, 네. 그때 박국 대표님이 네. 딱 문을 여셔서 네. 케이크였나요? 그때 뭐 과자 같은 거였을 거예요, 아마. 네.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제 팬분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그때 네. 사실 근데 지금 네. 이게 재밌게 얘기하자면 그때 네. 좀 긴장이 풀렸어요. 아, 네. 아 진짜로 그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나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그 네. 상황이 좀, 네. 예, 긴장이 많이 풀렸어요. 네. 그런 의도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나중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는데 당시에는 네.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떴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러니까 그게 한 15분 전 무대 올라가기. 아, 네. 예. 제가 좀 아티스트 공연하기 전에 일부러 주접 같은 걸 좀 많이 떨거든요. 근데 네. 그때 한 3월 22일이었나요? 그때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달 예. 뒤에. 네. 일단은 저는 박국 대표님도 물론 그렇지만 기원 형도 되게 저희랑 인연이 깊은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날 왔던 팬분들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정말로 남고, 그리고 감사하죠. 예. 저희가 사실 그날 공연을 풀로 촬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약간 혜경 씨가 스스로 너무 막 떨고 막 이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예. 이게 싫을 것 같아가지고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네. 네.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공개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일단 저한테 먼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네. 그때 네. 기억이 나는 게 딱 한 장면. 기억이 아예 안 나고 앵콜 외쳤는데 네. 똑같은 곡 다시 한 거밖에 기억이 아, 안 나요. 맞아요. 앵콜곡이 없어가지고. 네. 예, 근데 사실 그러니까 모르셨으니까 그게 섭외 공연이나 이런 게 아니고 네. 깜짝, 그러니까 저희가 갑자기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D3일, 뭐 D2일 이런 거 띄운 다음에 당일날 예. 딱 공연합니다 이렇게. 예, 바꿨던 그런 거였죠. 갑자기 그랬죠. 네. 예, 하여튼 그런 기억이 많이 남죠. 정말. 네. 네. 저도 그때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이다호가 작년 말인가? 예, 맞아요. 이제 알고 사라졌잖아요. 있습니다. 예. 네. 뭐 망한 건 아니고 아무튼 뭐 너무 좀 오랫동안 해가지고 예, 친구들이 맞아요. 쉬고 싶다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만두게 됐는데, 네. 아무튼 추억의 장소 중에 하나가. 그 네. 이후로 몇 번씩 가서 네. 좀 인사드리고 했는데 제가 한번 꼭 다시 하고 싶었는데 네. 그 약속을 못
지킨 게 굉장히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네. 저희가 예전에 미팅도 거기서 많이 했었고 네, 발표하기 맞아요, 전에. 맞아요. 그래서 그 신혜경이라는 이름 지을 때도 혜경 씨가 저한테 저는 기억 못 하는데 본인은 기억하고 있다가 저한테 얘기해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어요. 그 중에 뭘까요? 하나가 제가 신혜경이라는 이름을 전해 듣고서 거기 일하시던 사장님 경훈 씨한테 예. 경훈아 신혜경이라는 이름 어떤 거 같아? 혜경 씨가 이런 말투로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혜경아 예. 이래서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얘기해줘가지고 뭐라 그러셨죠? 그래서 아니 뭐 좋은 거 같다고 얘기를 했겠지 아마. 그 이강혁 작가님 네, 그리고 대표님 네. 그리고 저 이렇게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맞아요. 강혁 씨도 예, 그때 같이 예. 갔었고. 맞습니다. 아 일단 사실은 그러니까 나의 가요반응 발표하고 나서 어쨌거나 가장 크게 변한 거는 네. 그 전에는 음악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의 뭔가 팬이라는 존재를 인지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앨범을 내고 반응이 좋고 공연을 하게 되면서 팬들이란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팬이라는 존재는 사실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되게 무서운 존재예요. 왜냐면은 그들은 나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는데 나는 그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그때도 좀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나를 어디까지 보여줘야 할지에 대해서도 되게 좀 걱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공연 때도 그 멘트를 하는데 전부 다 자연스러워지긴 했지만 뭔가 하다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 뭔가 이렇게 막 후퇴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그 좀 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 재밌는 얘기들이 생각났는데 네. 언제 이렇게 해야 되나? 네. 근데 사실 난 되게 재밌었는데 네. 할 때 반응이 이때 좀 음. 웃으셔야 되는데 네. 정적일 때 아, 네. 얘기의 흐름을 바꿉니다. 아. 예. 아. 근데 이제 네. 근데 제가 대표님이라고 하는 게 낫나요? 형이라고 하는 게 낫나요? 형이라고 해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예. 편하지 않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박국이 형이랑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좀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진짜로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네. 제 음악을 좋아해 주셔서 음. 이렇게 공연장에 와주시는 사람이 있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었어요. 진심으로 믿겨지지가 않고 너무 그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잘 좀 너무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박구 형도 알겠지만은 가요방 내기 전에 제가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가요방 내고도 사실 저희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결론 정말 저도 그렇지만 박국이 형도 정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재정적으로나 네. 정말 시간적으로나. 근데 그래서 더 약간 더 팬분들 봤을 때 제가 그런 어떤 힘듦이 있는 거 절대 티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어떻게든 그래도 힘들게 이렇게 와주셨는데 이렇게 항상 뭔가 즐거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 공연을 보면서 팬들을 대하는 게 좀 전보다 좀 자연스러워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근데 혜경 씨가 또 그런 걸 또 많이 하잖아요. 자기 인스타에 부계 만들고, 그러니까 약간 자기를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기보다 더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더 보여주고 뭔가 그런 블로그도 있고 그쵸, 뉴스레터도 그쵸. 있고 약간 레이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오늘은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 솔직하게 반반 하려고 했습니다. 네, 박국 대표님 네네, 너무 그렇게까지 분석하시는 부분이 좀 무서운 게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네, 인스타를 안 했잖아요. 네네, 처음에 이제 어느 인스타를 하다가 내가 어쩌다 인스타를 하게 됐지? 그래서 저한테 하나하나 네, 인스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인스타는 이런 게시물을 올려야 하고 네네, 이런 말투를 사용해야 되고 저한테 네. 이게 정립을 해주셨잖아요. 아, 네네, 근데 정말 나중에 되돌이켜 봤을 때 네, 정말 그 SNS 그런 거에 대해서 음, 잘 교육을 받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네, 다만 이제 부계를 만든 거는 그 신혜경이라는 네, 그 계정은 이미 그 가르침을 받았고 네. 거기서 다르게 움직일 수 없는 계정이 되어서 네, 예.
그렇게 또 부계를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피셜 계정과 약간 예. 좀 덜 언오피셜한 예. 언오피셜한 계정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방송은 반반 정도 보여준다고 예. 했으니까 네, 제가 근데 그 중에 솔직한 부분의 반을 조금 더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저랑 혜경 씨랑 지금 좀 방송으로 보기에는 좀 사실은 좀 대면대면해 보이지만 사실 예. 실제로는 제가 그 전화 통화를 하면은 예. 1시간 이상 꼭 통화를 하게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그 차우진 평론가고 네. 네, 그분은 워낙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아, 말을 예, 많이 예,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1시간이 지나 있고 혜경하고 신혜경 씨하고도 뭔가 그런 아 한국 인디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부터 해가지고 아 이번에 앨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온갖 얘기들을 하다 보면 보통 한 1시간에 예. 다 지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뭐랄까 사실 분석이 안 되는 걸 자꾸 분석하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1시간 이상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얘기하면 네. 이제 박국이 형이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 뭐 이게 산처럼 얹어지잖아요. 아, 네. 예. 그래서 사실 오늘은 그래서 좀 뭔가 아예 평소 얘기하는 것처럼 질문지 아, 예. 없이 얘기를 해볼까 좋아요. 하다가 근데 네. 그러면은 나중에 혜경 씨한테 이 네. 녹취본을 주면은 형 이거 편집해줘 다 이럴 것 같아가지고 나 너무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아 편집해줘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네. 굉장히 자제 중입니다. 근데 또 네. 귀찮게 안 하게 해드리려고 아, 네. 그래서 애초에 네. 아닙니다. 솔직하게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원래 되게 솔직한 성격이잖아요. 되게 아, 그렇죠. 직설적이고. 그렇죠. 네, 갈수록 뭔가 그러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그런 솔직한 부분들이 일부만 떨어져 나가서 저를 싫어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도구로 삼아서 무언가를 공격하는 용도로 쓰는 경우들이 계속 생겨나가지고 저도 전보다는 좀 약간 좀 뭐 성격이 유해진 것도 있긴 한데 전보다는 좀 말조심을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성격 많이 유해지셨어요. 아. 저도 그 얘기 많이 듣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저 아까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거요? 뭘 안 써서 없앴다 그냥. 그러니까 누가 그걸 반대해서 그냥 없앴다. 근데 아, 제가 네네. 아는 네. 이제 그러니까 박국 형이 네. 자기 마음대로는 하진 않죠. 아, 그러니까 네네. 절대 그런 성격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좀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성격이죠. 그래도 이게 왜냐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여서. 네네. 근데 이제 딱 그 얘기 듣고 한 번에 철회하신 거 맞을까요? 아, 아니요. 이유를 물어보고 예. 네, 아티스트한테 저희가 예. 지금 저희 아티스트랑 뭐 컨텐츠 발행해야 되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아티스트가 반대를 해가지고 제가 그냥 발행을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고 네. 나는 근데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그래도 아티스트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거를 발행하지 않고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진짜요? 네. 그분도 또 되게 현명하신 분이네요. 네. 저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아니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예. 내가 잘못된 거였구나.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때 많이 서툴렀어요. 네, 맞아요. 서툴러서 저도 아티스트 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저희 아티스트들은 별로 그렇게 케어가 필요한 그러니까 물론 뭐 감정적인 게 오가지 않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어가는 좀 아티스트들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었고 혜경 씨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처음이었으니까 네, 예. 이번에 그 콘서트 때도 어쨌거나 그때 되게 좀 힘들었지만 좋았던 기억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때 힘들었던 거는 어떤 게 가장 힘들었을까요? 너무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전부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저는 이제 집에서 혼자 레코딩하고 녹음하고 작곡하는 걸로 그게 너무 좋아서 음, 그래서 앨범을 낸 사람이었는데 네. 그런 외부적 활동이 정말로 익숙치 않았어요. 근데 되게 양가적인 게 팬분들은 또 팬분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사실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잖아요. 네. 굉장히 제가 스스로도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공연장 올라오면 기억이 아예 안 나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제 뭐 몇몇 선배 뮤지션들한테 물어보러 다니고 왜 제가 이러냐. 근데 이제 대부분 처음은 다 그렇다. 근데 그들은 다 틀렸었다. 그 속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거 진짜 이상한데 하면은 병원을 가는 게 맞다. 예. 네네. 다 뭐 처음엔 그렇지. 근데 한 20회까지 그러는 게 맞는지. 예.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저도 똑같이 처음이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고 예. 나중에는 저도 한번 정신과에 가보라고 이렇게 아 맞아 해서 맞아 저도 맞아. 정신과에 다니고 있었고 예. 근데 네. 다만 저희가 뭐 그런 것보다 다만 당시에 진짜로 엄청 혼돈이었어요. 그러니까 혼돈인데 재밌기도 재밌었는데 네. 혼돈이기도 했잖아요. 뭔가 그쵸. 예. 그러니까 혜경 씨도 처음이었지만 저도 처음인 게 예, 많았고 맞아요, 뭐 맞아요. 예를 들어 갑자기 올해 데뷔한 아티스트와 함께 페스티벌을 2개 나갔으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페스티벌을 그래도 2개 나갔으니까 지산벨리 록하고 예? 지금은 사라졌지만 지산벨리 록하고 GMF랑 2군데 나갔었잖아요. 아 그렇네요. 예. 네. 근데 갑자기 저도 그렇게 저희 아티스트가 페스티벌에 갑자기 출연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팬분들도 역시 저희 예전에 저희 아티스트 팬분들하고 또 되게 또 결이 다른 팬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저도 되게 그렇죠. 좀 당황스럽고 좀 서툴렀던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저도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저는 아티스트와 뭐 저도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지 제가 막 아티스트를 케어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티스트는 뭐 무대에 선다든지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좀 예민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 예. 당연히 그가 최선의 컨디션으로 자신의 것을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 당연히 케어를 하는 게 되게 맞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닫고 좀 많이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아 요새 저도 그래. 네. 아,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아닙니다. 네. 저도 네. 사실 되게 같은 감정이고요. 네. 그 시절이 아쉬움이 당연히 없다고 하면 너무 거짓말인데요. 음. 그래도 배운 점이 굉장히 많고요. 음. 그리고 저도 너무 성숙하지 못했던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저를 되돌아보고 근데 다만 이제 그때 그 시절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즐거움도 있었어요. 아직도 네. 막 거기 막 풀밭에서 놀고 막 그런 거 기억나요. 네. 예, 막 거기서 막 누워서 사진 찍고 서로 네. 막 그랬던 거 기억나요. 저희가 사실 네. 저희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또 네. 먹을 거 막 먹고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전투였잖아요. 전투로 했잖아요. 네네. 막 배고파가지고 뭐 먹으러 가지고 막 다다다 뛰어가서 밥 먹고 네. 그런 기억 나죠. 예. 저희 뭐 초기 팬이라는 알고 계실 그 마장단 아, 휴게소 그것도 마장단. 저희가 오는 길에 기왕 휴게소 가는 거 우리 좋은 데로 가자 검색을 해가지고 나무위키 거기에 여기 휴게소가 되게 명품 휴게소다 해가지고 갔는데 다 문 닫아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아 그렇죠. 사실은 이렇잖아요. 네. 원래는 네. 거기서 맛집을 네.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또 네. 기원용 차를 아. 타고 가나 했나 그랬을 네네. 거니까 또 피곤할까 가다가 다들 너무 배고픈 거예요. 아, 네. 배고프지 않아? 그래서 막 네. 그런 기억 나요. 예. 네. 아무튼 저는 그 지산밸리 록 페스티벌 때 저희 명왕성 싱글 나오기 아, 직전이어가지고 제가 명왕성 싱글 플라이어를 가져가가지고 예. 혜경 씨 공연 마치고 저는 바깥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혜경 씨 공연 마치고 사람들 거기 떠날 때 다 이렇게 플라이어 알지, 나눠주고 기억나죠. 그렇게 뭔가 약간 저 그때 이후로는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 시절이 네. 그건 네. 진짜 기억에 남죠. 그랬던 저와 이제는 헤어지고 네. 지금은 비스포크랑 함께 네. 하고 있어요. 검정 치마가 있고 네. 그렇게 끈적했던 저와의 관계를 저버리시고 네. 이제는 비스포크랑 함께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비스포크 분들 되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인지. 네. 그때 저랑 일했을 때랑 지금 비스포크랑 일할 때랑 좀 어떻습니까? 다르다고 네. 그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네요. 그 그렇게 좋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네. 누구든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네. 뭐 잘 지내고 있고 또 이게 또 여기 시청자 모르시지만 제가 또 그 사이에 또 회사가 하나 더 있었어요. 네네네. 어웨이크라는 회사도 있었고 네. 근데 여러모로 잘 지내고 있고 가장 오래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블로그 보다 깜짝 놀란 게 이번 앨범 발매 물론 중간에 일정이 있어서 만난 것도 있는데 네네. 앨범을 작업하면서 미팅을 30번 네네. 이나 했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뭐 활동 중에 보고 나일각 반응 같은 경우는 근데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로 와가지고 그쵸, 그 다음에 그쵸. 디벨롭을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미팅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예. 그래서 되게 굉장히 좀 이 앨범을 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되게 애를 쓰는 되게 좋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감사하게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왜냐면 네, 뭐 이거 좀 자폭 같지만요. 네. 저 아시잖아요.
알다 받아요. 예. 아시잖아요. 아 근데 네네. 앨범의 연계성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많이 음,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 앨범의 연계성이요. 음,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앨범 작업에 있어서 좀 어떤 변화나 뭐 더 발전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가장 큰 건 저한테 확신을 주시는 거. 음, 물론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눴지만요. 네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구간이거든요. 제가 저를 믿는 거. 아, 맞아. 네. 예. 근데 그거를 해주신 게 제가 진짜 이번에 그게 아니었으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제가 어느 구간을 그게 넘었으니까 네. 작업이 쭉쭉쭉 되더라고요. 다만 음, 막판까지 좀 저 아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혜경 씨가 음. 일단은 자기에 대한 의심이 되게 많죠. 예, 네, 이게 맞네. 제대로 하는 건가, 맞는 네. 건가, 사람들이 이걸 했을 때 어떤 반응을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이 되게 많은데, 근데 또 어떤 순간은 되게 또 고집을 아, 피우기도 한단 예, 예. 말이에요. 저희 명왕성 작업할 때 그때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음. 저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혜경 씨가 나의 가을 반응이 너무 잘 됐고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 아 나는 조금 더 보여주고 싶어 예, 사람들한테 맞아요, 더 막 맞아요, 맞아요. 엄청난 걸 보여주고 싶어 해서 명왕성이라는 곡이 원래 있던 곡인데 그 곡을 조금 더 대곡으로 만들었죠. 그쵸. 원래는 이 네 맞아요 플루토라고 플루토 있었는데 네 이제 명왕성으로 바꾸고 네 이제 그때 이제 지산 록 벨리록 페스티벌 네 지산 벨리 록 페스티벌에 네 나갔어야 되기 전까지 이제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네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거의 못 잤어요. 거의 못 자고 음 그 밤새 그 작업을 하면서 네 하는데 그때 근데 그때 기억이 근데 좋은 게요. 네 좀 어떠한 그런 음악을 그렇게 저는 그렇게 여유 없게 음악을 한 적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이 시간 안에 음 무조건 끝내야 되는. 아 네네 근데 이게 엄청 부담되고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네 또 그런 지산의 큰 무대에 음 쓴다는 것 자체도 네 그러니까 당시 아마 데뷔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두 달? 몇 개월 안 됐죠. 예. 네. 근데 그때 막 시간의 압박감에서 막 작업을 하는데 음. 막 생각이 막 샘솟는 그런 기억이 아, 났었어요. 네. 오히려 작업이 잘 됐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당시에. 네. 근데 저는 좀 곡 작업할 때 제 의견을 좀 그래도 좀 많이 말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근데 대신 그 곡에서 그러니까 곡을 대곡으로 만드는 건 좋은데, 예, 다만 이게 좀 과하면은 어쨌거나 예, 과하면 좋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너무 좀 욕심이 너무 많아 보인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기타 솔로를 뭐 줄이거나 빼자라고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혜경 씨가 끝까지 저랑 싸우고서 결국은 그 기타 솔로를 넣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더 늘렸어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 이유가 네, 그러니까 더 늘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저도 네, 참 여러모로 네, 좀 쑥스럽지만은 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그렇게 한 것보다 네. 그런 의견이 있고 제가 생각해 본다고 했을 거예요. 아, 그리고 네네. 제가 더 늘렸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좀 네, 그걸 하면서도 네. 저 스스로도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이해를 못 하고 있었어요. 레코딩을 음, 하면서도. 네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래서 본인의 고집을 지키길 잘한 것 같나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사실 솔로가 아니라 믹스를 다시 해야 돼. 믹스를 다시 해야 돼. 믹스를. 아, 네. 네. 근데 다시 믹스를 네, 하고 싶은데 네. 언젠간 다시 할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음, 저희 그 나의 과학반응 마스터링도 저희 같이 스튜디오에 가서 했잖아요. 네네. 저는 마스터링 스튜디오는 어쨌거나 처음 아티스트가 처음 갈 때는 꼭 같이 가는데 왜냐면은 그 아티스트 분들이 대부분 다 집에서 작업을 하면서 집에 있는 스피커로 작업을 하다가 마스터링 스튜디오에 가면은 너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예. 거기서 자기가 들었던 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판단을 좀 못 내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도 같이 가가지고 의견을 많이 냈었는데 그때 저희 계속 같이 가고 계시는 강승희 엔지니어님과 예. 얘기가 나눴었는데 그때도 아마 제가 베이스를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믹스 과정에서 키워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 네. 과정에서 베이스가 많이 크지가 않아서 마스터링 과정에서라도 제가 좀 베이스를 좀 키우자고 얘기했었고 혜경 씨는 아니다 자기는 키우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결정 어떻게 들었냐면은 중간으로 했을 거예요. 딱 네, 맞아요. 중간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예. 네, 근데 저는 네. 그 선택지는 굉장히 잘한 선택지라고 봅니다. 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 다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럽게 된 것 같다 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네, 왜냐면요.
제가 마스터링 그러니까 강승희라는 엔지니어님, 강승희 엔지니어님을 만난 게 네. 어떻게 보면 제 음악 생활에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냥 좀 그날 그때 사실 저는 좀 재밌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마스터링 과정에 네. 힘겨움은 아, 있었지만은 네네. 그냥 그러니까 뭔가 셋이 그냥 좀 재밌어서 그냥 좀 깔깔깔 웃었던 기억이 나요. 뭐 때문에 웃었는지 음, 뭐 때문에 웃었을까요 저희가? 네. 그러게요. 잘 모르지만 깔깔깔 웃었습니다. 네. 예. 제가 강승 엔지니어님 엔지니어를 제가 소개시켜 드린 거잖아요. 예. 네. 엔지니어님들 중에는 본인의 뭔가 고집이랑 성격이 되게 세신 분들이 있고 그냥 누가 와도 되게 잘 맞춰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강승 엔지니어님은 후자에 속하시는 분이에요. 네, 음. 그래서 혜경 씨가 이분에게 마스터링을 받으면은 부딪힘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강승 엔지니어한테 받았던 사실 것이죠. 네, 지금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네. 그때 몇 시간 마스터링 했죠? 그때 하루 종일 했죠. 그때 네. 제가 알기로 13시간 했던 아, 네네. 아마 그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앨범은 또 보니까 이틀 내내 했던데요. 네. 아, 그러니까 네. 저를 알아서 이틀 그냥 잡았어요. 아니, 뭐 강승 엔지니어님한테 그 마스터링 받은 다음에 수정받은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죠. 예, 아예 그거는 강승희 엔지니어 죄송한데 그거는 좀 네. 한 번에 끝난 걸 찾는 게 더 빠를 그 아, 정도로 많이 네. 제가 많이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그 제 음악이 믹스까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마스터링 전 과정까지 혼자 다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그런 좀 사실 마스터링이란 게 어느 정도 좀 음원이랑 달라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데 그쵸.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계속 조금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데 예전보다는 지금은 더 이해를 하게 된 구간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놨다가 아니라 음. 아 이런 부분은 또 크리티컬하지 않고 다른 좀 더 근본적인 걸 생각하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샤라우트 강승희 엔지니어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계속 강승희 엔지니어님하고 그 성향이 맞는 음반, 김세정이라든지 이런 음반들은 계속 아, 강승희 예. 엔지니어한테 마스터링을 받고 있거든요. 네, 정말 너무 좋으신 엔지니어님이십니다. 예. 방송을 보시는 분도 참고하셔서 현명한 업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방송은 예전 팬보다는 그래도 요즘 네. 팬이 더 많이 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팬분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예전 팬이 되면은, 그러니까 오래된 팬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뭔가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생기다기보다는 그냥 뭐 가끔 뭔가 그냥 오래된 친구 같은 뭔가 예, 그런 예. 느낌처럼 앨범 나오면은 아유 또 나왔구나 들어볼까 하면서 그냥 듣고 뭔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찾아보지까지는 않는데 그래도 아 여전히 음악 잘 만들었네 하는 그런 좀 팬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새로운 팬들이 좀 더 많이 볼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처음에 나의 가요 반응이 나왔을 때 반응을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네. 저는 근데 네, 본인 입으로 하길 되게 쑥스러운 걸 제가 시켰는데 네. 저는 근데 그냥 저 그때 기억 나시나요? 제가 그때 앨범이 네. 나온 전날 네. 그런 일자리를 아, 찾고 네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네. 사정이 여의치가 네. 못해서요. 근데 발매 날 제가 얼마나 기대감이 없었는지 아니 발매 날 그냥 제가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그러니까 인스타 이런 걸 모르고 아, 네네. 바닥에 그냥 좀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전화가 이제 갑자기 박국기 형이 전화가 와서 네. 막 엄청 좋아하는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막 지금 막 지금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다고 막 이렇게 막 진짜 뛸 듯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네. 누워있다 벌떡 일어나서 진짜요? 제가 이랬어요. 음. 근데 막 술이라도 한잔 하시라고 막 그래서 제가 술 못해요. 오늘 뭐 하실 거냐고 그래서 집에 있을 것 같은데요.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예. 네네. 아, 그때 사실은 그러니까 CD라는 게 보통 예. 팬분들이 사시잖아요. 왜냐면 예. 음악은 뭐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아직 신혜경이라는 아티스트가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음악이 나왔을 뿐인데 그 음악을 듣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CD를 불티나게 사서
제가 그때 CD를 이런 걸 당연히 예상을 못하고 정리 네. 유통을 안 하고 제가 직접 유통을 했거든요. 네. 제가 직접 홍대에 있는 그런 레코드점에 제가 그 전기자전거 타고 직접 입고를 하던 때였는데 아니 뭐 그냥 한번 입고 하고 나면 보통 한 몇 달 있다가 연락 오고 이러니까 예. 근데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나중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퀵으로 보내고 막 그랬는데 예. 3주 정도 되니까 저희가 초판이 절판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초판이 물론 뭐 많이 찍진 않긴 했지만 네. 그 사실은 그런 일이 되게 좀 정말 없는 일. 그러니까 인디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지가 진짜 되게 오래된 일이었고 네. 그런 갑작스러운 인기 때문에 저희 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뭔가 좀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뭔가 이것들을 받으면은 거기에 부합하는 걸 해야 한다는 좀 부담감이나 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예. 네, 그 당시 좀 어땠나요? 근데 사실 이건 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그 당시에는 그 너무 그 기분은 너무 비교할 수 없지요. 예, 비교할 수 없. 너무 좋죠. 네. 너무 좋고 그런데 다만 그냥 그때 좀 그냥 삶이 좀 그렇게 막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균형이 네. 좀 잘 안 맞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전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거 너무 감사하고 그랬지만 또 한편으로 음악을 그러니까 제가 나의 가요방 만들면서 음악이 좀 더 잘 알게 돼 가지고 더 네.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어요. 레코딩을 네네. 좀 더 공부를 해 가지고 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커서 그래서 명왕송도 사실 그 스케줄을 할 수가 없는데 약간 강행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요즘은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때만큼의 좀 그런 부담 같은 것들이 요즘도 있어요? 음악 만들 때요? 네. 있죠. 음, 있죠. 근데 그냥 뭐 그냥이란 말은 좀 너무 성의가 없는 거고 네네. 좀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음, 그러니까 같이 부담되고 이런 건 사실인데요. 네. 좀 더 좀 표현 좀 그래서 좀 공격적이거나 실험적으로 더 음악을 할 생각이 요새 많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요. 음, 그전엔 좀 나가 반응을 서사를 완성시키는 그 목적성이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에 사실 자유로워서요. 음, 좀 더 뭐 이상한 경치나 소꿉소꿉이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다만 네. 날과 반응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음, 자제를 한 요소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음. 지금은 좀 그게 자유로워요, 마음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새 앨범과 그 이후의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잠시 광고 듣고 가시겠습니다. 음이온 라디오에서 언급된 신혜경의 추천사를 쓴 앨범이 궁금하신가요? 3월 13일 발매되는 진우의 정규 앨범 파르나소스 싱글 탈리아로 먼저 만나보세요. 네, 저희 옛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사실 진짜 오래전 얘기잖아요. 8년 전 이야기고 사실 예. 저희 지금 했던 얘기들 네. 한 10번은 한 이야기도 있고 맞아요. 저 그 혜경 씨 그 첫 공연 때 그 제가 선물 받은 거 자랑한 얘기 저 혜경 씨한테 10번 넘게 들었거든요. 그쵸. 많이 사용했죠. 네. 예. 아무튼 그랬는데도 좀 하니까 또 재밌네요. 옛날 이야기 하니까. 박국이 형은 저를 처음 봤을 때 아셨을 거예요. 제가 음. 정말로 상황이 네네. 정말 안 좋았고 네. 그리고 제가 별로 그러니까 전 정말로 당시에 연기에게서 앨범을 하나 내는 것만으로도 되게 충분하다고 많이 느꼈었어요. 음. 왜냐면 연기에 그러니까 당시 연기에 네.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음. 그래서 지금은 안 좋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말씀을 드리니 조금 네. 갑자기 좀 약간 서늘해지네요. 예. 네. 제가 참 많이 조심하죠 서로. 네. 근데 그래서 제가 13군데에다가 보냈을 거예요. 모두 주세요를. 네. 그리고 제가 정말 마지막에 보낸 곳이 연기얘기였어요. 연기얘기에서 대답이 없으면은 네. 좀 뭐 더 보내기야 했겠지만요. 네네. 제가 제 리스트에 네. 마지막이었어요. 왜 마지막이었냐면 네. 연기획은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행보랑은 사실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철저하게 전자음악만 음. 했었던 건데 네.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특히나 저처럼
그 록 음악은 사실은 네. 연객은 사실 전혀 발표한 적이 없었죠. 예 그래서 당연히 안 날 줄 알고 했는데 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연락 없는 게 당연하니까 사실 그 13회가요. 네. 막 한 번에 13개를 보내지 이게 아니라 한 개 보내고 한 달 기다리고 아, 두 군데 보내고 한 달 기다리고 네. 이렇게 하다가 13번째까지 온 거예요. 네. 근데 하여튼 그때 연락 왔을 때 좀 신기했죠. 진짜 신기했어요. 한국의 인디 레이블들이 이렇게 본 눈이 없습니다. 네. 다들 저희 신혜경 잘 되고 나서 다들 후회했겠죠. 근데 제가 그때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음, 계속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더미러였죠 당시에는. 네네. 더미러로 이제 차 하나하나씩 냈잖아요. 네. 너의 살롱이라던가 플루토라던가 네. 모두 주소까지 해서 차차차차 보냈는데 다 연락이 없으니까 네. 사실 조금 그때랑 지금이랑은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좀 그 혼자 내는 경우보다 네. 그 회사를 해서 정식적으로 내는 루트가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때가 그런 게 더 약간 그걸 뭐 선골이라고 하나요? 약간 뭔가 그런 귀족 개그. 좀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레이블에서 낸다는 그런 게 있어. 지금 잘하시는 분들이 레이블 없이도 내지만 그때는 그래도 너무 좀 많으시죠. 예. 네, 그래도 괜찮은 아티스트는 그래도 레이블에서 낸다. 약간 이런 게 있었죠. 8년 전이네요. 네네네. 예, 근데 그때 그래서 더 집착을 많이 했고 그리고 선택을 못 받는 거에 되게 이제 슬펐죠. 근데 한편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네. 이제 점점 제가 뭔가 음악에 대한 그 끈을 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판에 연기께서 연락이 와서 진짜 물음표 엄청 떴어요. 왜냐면 그때도 네. 요 근래 연객 사이트를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네. 그때 막 메일 보내고 네. 좀 약간 좀 특이했어요. 굉장히 메일을 보내는데 약간 메시지가 이렇게 네. 정말 박국형의 취향이 온통 들어간 그 네. 메일이었고 그래서 네. 이 사람 진짜 독특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영기획이라는 이름도 네. 이름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때 연락 온 게 지금 하면 정말 감사하죠. 아니면 제가 연기획에서 연락이 안 왔다면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항상. 예. 연기획에 연락 오고 물론 그 이후에 연락이 한 거 왔는데 죄송합니다. 예. 저는 그때 저한테 보내준 데모가 모두 주세요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 듣자마자 근데 너무 좋아서 연락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니 이렇게 음악 잘하고 좋은 사람이 왜 아직까지 이렇게 안 드러나 있지 생각을 하면서 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연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아마 다나엘을 들려드리고 네, 뭘 도와드리면 되냐고. 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당연히 앨범을 안 내줄 거라고 생각하고 아, 네네, 도움받고 싶습니다. 네, 요것만 딱 보냈어요. 아, 네네, 예, 그냥 저는 뭐 어디 사는 몇 살 누구고요. 막 네. 이렇게 했었던 네.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제가 앨범을 내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 바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예. 그리고 나서부터 네, 제가 계속 믹스를 보내기 시작한 거죠. 끝없는 믹스를 네, 계속 보내고 이제 박국이 어느 순간부터 지쳤어요. 처음엔 되게 이제 아, 되게 네네, 장문으로 해주다가 네, 제가 한 20번 보낸 거 30번은 보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거의 광기에 가까워. 네, 아, 네 중간부터는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네. 왠지 아세요? 저도 구별을 이제 못할 수 있는데 이게 언제 때야? 네, 그러니까 다른 건 알죠. 네네. 좀 다른데 네. 이때 좀 이때 이게 또 뭐 갑자기 베이스 좀 크게 잡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네, 당시에 좀 그 어떤 제가 그 생각한 밸런스감으로 나와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굉장히 심했었을 때예요. 근데 네네. 하여튼 그때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네요. 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예. 접고 저희 미래로 나가야죠. 예. 네, 일단은 이상한 경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이게 사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트릴로지를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아, 네,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3부작이 아니었고 나의 가족반은 저랑 발표할 때도 사실 그때 소금소금도 없었을 때 예, 아니에요? 없었을 때죠.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갑자기 3부작까지 늘어나게 됐나요? 가역 반응을 이 소금소금을 내고 좀 이게 정리가 될 줄 알았어요.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서사가. 네. 근데 제가 이제 쭉 듣는데 그 정리가 잘 안 된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가 한 구다리의 얘기가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스치는 거예요. 근데 네네. 이제 처음에는 아 더는 못해. 음, 그러니까 더는 이제 이 작업을 더는 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사실 사람이 한 번이 생각하면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해볼까? 해볼까? 음, 해볼까 하다가 사실 하게 된 것 같아요. 음. 사실 저는 앨범을 들으면서 이 서사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서사,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적인 네. 느낌들은 있지만 이게 정확히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 서사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저는 잘 모르거든요. 네. 이 3부작으로 완성된 서사를 간단하게 어떤 서사인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사실 있지만 네. 그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주인데요. 아, 네. 다만 그 주제를 얘기하는 게 더 네. 알맞지 않을까. 변치 않음이 네. 큰 주제라고 생각하고 네. 앨범을 만드는데 임했습니다. 변치 않음. 예, 네. 막 제가 설정들이 있는데 네.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나요? 편하게 얘기해 예, 주십니다. 네. 설정들이 있어요. 설정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떠나간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떠나간다는 느낌은 좀 더 뭐라 그러죠? 좀 더 헤어짐보다 좀 더 못 보는 것 같아요. 더 훨씬 더 다른 의미로. 네. 그리고 그 사람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화자가 제가 언제 한번 인터뷰인가 어떤 글이었나 이런 거를 봤었을 때 화자가 좀 약간 제 워딩이 제대로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왜 이렇게 좀 나약한가? 혹은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는데, 네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그러니까 저는 별로 제가 기분 나쁠 건 아니고 그분이 느끼신 거에 자유는 건 맞는데 저는 가장 강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음악을 만들었거든요. 변치 않는 사람이. 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아, 왜 이런 거지라고 생각하다 나중에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한 거고 좀 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영향들이 저한테 그 이상한 경치를 내게 된 이유가 된 것 같아요. 변치 않음이라면은 약간 그런 반불교적인. 네. 네. 불교는 불교 사상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은 지금도 항상 변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불교 싫어하시나요? 모든 종교를 존중합니다. 왜 그러시죠? 박국님? 아니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그런 종교라든지 예. 이런 영성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아요. 아, 근데 불교가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원할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아, 해가지고 예, 그렇게 예. 생각할 수 있는 거여가지고 네. 깜짝 놀랐네요. 서로 안 이러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사실 저한테 이상형치 앨범 작업하기 전에 저한테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형 맞아요. 그 막 전 이야기 만들 건데 응. 전 이야기라서 좀 가벼울 거야. 그래서 아 사람들이 너무 가벼워서 좀 이렇게 막 안 그러면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서로 네. 이렇게 서로 흉내낼 때 네. 꼭 이렇게 끝을 봐야. 아 맞다. 혜경 씨가 저 흉내낼 때도 이런 말씀 아, 흉내내죠. 그쵸. 저도 약간 네. 야 혜경아, 약간 이렇게 하고 저희는 항상 이렇게 네. 끝을 봐야 되는 거죠. 아 네. 예. 아 그럼 저는 예. 좀 점잖은 말투로 바꾸기 형. 아 근데 네. 가볍게 만든다는 건 뭐냐면은 네. 첫 만남 네. 그런 감정들을 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좀 더 팝적으로 만들자가 그 앨범의 그 가장 큰 그런 뭐랄까 틀이랄까요? 네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안 하던 것도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리버브적인 요소도 많이 뺐고 좀 여러 가지로 음악가가 당연히 고심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요. 좀 네. 제 나름대로 많이 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앨범을 들어보면은 전에 비해서 뭐 특별히 뭐
가벼운 것 같지 않거든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어떤 저는 네 처음에 저랑 얘기했을 때랑 네. 그 지금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나온 게 같나요? 처음에 저랑 얘기했을 때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과 지금 나온 결과물이 같나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다들 네. 저한테 물음표를 많이 띄우던데요. 네. 네. 다 이러셔서 네. 그러니까 제가 가볍다는 게 네.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러니까 제가 가볍다는 게 그 가볍다가 살짝 부정적인 느낌도 있잖아요, 네. 음악에서. 네네네. 근데 저는 좀 다른 의미였어요. 좀 이렇게 음,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조금 더 뺀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담백하다? 예, 담백하다가 더 어울리는 말이었던 건데 음. 제가 그걸 가볍다라고 굉장히 많이 표현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혜경 씨 앨범 작업하면서 제가 힘든 순간들을 너무 많이 봐서 네, 네 이번 앨범 작업을 하면서는 어떤 게 가장 힘들었어요? 음악 할 때 가역 반응과 소금소금의 서사를 신경 써서 음악을 만들고 가사를 써야 되잖아요. 네네. 아 정말로 그렇게 일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그거를 계속 그래도 가역 반응과 소금소금을 들어야 이게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 반복 청취를 하는 과정이.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여유 있을 때 들어야지. 근데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작업물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흡수하려고 다시 듣는데 그게 정말로 매번 들을 때마다 힘들더라고요. 어떤 게 힘들었어요? 실수한 게 보여서요, 눈에. 예. 이때 왜 이랬지? 이거를 흡수해야 되는데 네. 이때 왜 이랬지? 믹싱 다시 해야 되네. 약간 막 이런 생각 계속 머릿속에 맴도니까요. 사실 저도 이번에 이상한 경치 발매되고 나서 나의 가역 반응을 다시 들었는데 네. 아 되게 사운드적으로 많이 발전했다라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예. 그때 사운드가 지금에 비해서는 좀 덜 미숙했다라는 말이 들 수 있겠죠. 물론 그거에 대한 그런 또 네. 매력이 있을 텐데요. 아 그쵸. 근데 네. 좀 방식이 많이 다르죠. 예,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악기도 많이 변했고요. 예. 이 앨범을 네. 많은 사람들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앨범으로 듣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타이틀곡이라는 게 있고 네. 타이틀곡을 들은 다음에 만약에 앨범이 마음에 들면 앨범을 듣게 되겠죠. 그래서 두 경우로 나뉘어서 이상한 경치 앨범을 듣고 싶은 사람한테 딱 한 곡만 골라준다면은 이 곡을 들으면 앨범을 듣게 될 것이다 하고서 네. 그 한 곡만 골라준다면은 일단 어떤 곡을 듣고 싶나요? 웨딩인 것 같아요. 네 이유는 뭘까요? 그팀 비스포크 회사분들이 가장 힘을 주신 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웨딩이 또 그 거기에 좀 가역 반응 소kum소kum에서 없는 가장 꼽히는 순간들을 담은 것 같아요. 화자에. 네네. 그래서 그 곡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네. 제가 사실 이번에 타이틀 정할 때도 저는 이제 옛날랑 많이 달라져가지고 네. 옛날에 막 이거 타이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제가 타이틀에 대한 욕심이 네. 별로 없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약간 편한 거 하시라고. 전곡이 타이틀이죠 사실. 네. 아니 사랑합니다. 네,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타이틀곡을 뽑기가 되게 어려운 음반을 항상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이게 타이틀인 게 다 되게 의미가 없어서 그냥 팀 비스포크한테 편한 거 거기서도 이제 회의를 할 테니까요. 네네. 근데 제가 아마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냥 제가 타이틀 뭐로 할까요?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권태를 얘기했는데 그 박국이 형이 모두 주세요 하죠. 그래서 제가 예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예. 네. 예. 별로 막 제가 그런 거 애초에 생각보다 연연 안 해서 오히려 앨범 그 앨범에 더 집중하고 싶은 생각이어서요. 예. 네. 그러면은 이 3부작을 듣고 싶은 사람한테 네. 새 앨범에 있는 곡 중 딱 네. 한 곡만 네, 골라준다. 모두 주세요. 아니 이거는 네. 답이 너무 정해진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저 답이 정해졌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냐면 모두 주세요가 네. 의미가 깊죠. 아티스트 과거의 곡이 네. 그러니까 현재의 곡이 아니라 과거의 곡이 최고곡이면 조금 슬플 때도 있잖아요. 근데 네네. 저는 그 곡이 최고의 곡이어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제가 그 곡을 처음으로 음악을 음악 이 정도 강도로 열심히 해야 좋은 음악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배운 곡이어서 네. 굉장히 저한테도 소중해요. 네. 많은 분들 들으셨죠? 네. 모두 주세요를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네, 아무래도 이게 그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저한테
그 음원료가 들어오는 곡과 안 들어오는 곡에 대한 애정도의 차이가 아무래도 좀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뭐 저도 이해합니다. 네, 다 이해하고요. 네. 네. 아, 나중에 다 편집해야겠다. 창피하다. 네. 사실 어쨌거나 이게 3부작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그 속에 하나의 세계가 완성이 된 거잖아요. 네. 저는 세계를 완성하는 거는 상징과 서사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혜경의 음악에도 사실은 아, 이 사람이 이 상징을 또 썼네, 이 상징을 이렇게 썼네 하는 것들이 계속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그것들이 서사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뭐 가볍게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아니면은 뭐 한두 곡만 듣거나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이런 상징들을 잘 느끼면서 상징과 서사를 잘 느끼면서 네. 들을 수 있는 팁 같은 거를 주신다면요? 안 그래도 이거 보고 네. 저는 사실 한두 곡만 들어주셔도 사실 음. 감사인 것 같아요. 아 네. 이건 뭐 진짜로 제가 아, 네.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네. 제가 사실 연기에서 데뷔를 하기 전에 이 과정들이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되게 많이 막 그런 글도 이제 막 써놓은 거 있거든요. 아, 네네. 그 당시에도 이제 더미러 때도 네. 그러니까 그 인스타그램이 있기는 있었는데 거의 뭐랄까요 계정이 거의 활동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네네. 그때도 몇몇 분이 우연치 않게 들었는데 그 가수분 맞으시냐고 이렇게 물었었던 게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두 곡만 들으셔도 괜찮다. 진짜로 진짜 충분하다. 네. 하지만 그래도 네. 그 한두 곡을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네. 아, 내가 이거를 약간 정주행하겠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드라마 정주행하겠다 이런 느낌처럼 네. 정주행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드라마를 정주행할 때도 뭔가 약간 좀 키가 되는 캐릭터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알면은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아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네. 오히려 발매 순서로 듣는 게 음,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인터뷰를 네. 보시고 발매 네. 순서로 듣는다면은 좀 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의 가역반은 소금소금 이상한 경치 이렇게요. 예, 물론 순서야 네. 시간의 순서가 네. 그러니까 이상경치가 첫 번째 이야기지만은 음, 저는 이 인터뷰를 보시고 만약 그렇게 들으셨다면은 네, 좀 저희가 지금 많이 얘기하면서 네. 좀 공감 못하신 구간들을 느끼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스타워즈처럼. 그런가요? 네, 예. 스타워즈도 프리퀄이 나중에, 그러니까 1, 2편이 나중에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예. 네, 그래서 네, 제가 근데 이제 뭐 아까 캐릭 화자에 대한 건데 저는 화자를 철저하게 분리했다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항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래서 세경 씨한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예. 그대가 누구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 예. 그러니까 제가 모두 주세요를 듣고서 혜경 씨가 또 어머니랑 되게 각별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예. 어머니에 대한 노래가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혜경 씨가 그건 아니다라고 예.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모두 주세요는요. 네. 제 당시에 상황적인 것들도 많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좀 갑자기 너무 굉장히 뭔가 안 좋아져서요. 네네. 그 약간 울분 같은 제가 그래도 오래 음악을 했거든요. 데뷔가 늦어서 그렇지. 아, 네네네. 어릴 때부터 음악을 하고 혼자 음악을 하려고 투자도 많이 했겠지만은 노력을 많이 뭐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무런 그런 피드백이라던가 그런 걸 못 받은 상태니까 그런 울분을 토해냈었어요. 좀 그런 그 모두 주세요는 좀 그런 음악이었어요. 아까 전에 그 더미러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사실 그러니까 더 미러도 사실 거울에서 네. 따온 이상의 거울에서 따온 거죠. 네. 신혜경이란 이름도 이상의 본명 김혜경에서 따왔고 그리고 앨범 제목도 사실은 나의 가역반은 소금소금 그리고 이상한 경치 이상한 경치에 이상이란 이름이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상에 대한 모티브가 앨범 제목하고 곡에서 계속 다 느껴지던데 네. 어떤 부분 때문에 그의 작품을 그렇게 좋아하나요? 뭐 그 작품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이랄까요? 네. 그 제가 그 당시에 힘들 때 그 집에 이상 전집이 있었어요. 아, 네네. 제가 그 원래 워낙 좋아하는 음. 좋아하는 작가님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네. 제가 어느 날 이제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이상 작품을 보고 공감을 하긴 좀 작품들이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화자의 그런 두려움들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저한테. 와닿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저한테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와서 음. 좀 쓰고 싶다. 그러니까 좀 쓰고 싶다라는 표현보다 좀 많이 이렇게 영감을 얻었죠. 예. 예, 하여튼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 화자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이 네. 되게 작품에 이렇게 가끔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음.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상 외에 평소에는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영감을 받는지 궁금해요. 저희 비스포크 분들과 그 네. 대화 나눈 걸 보니까 네. 그 바이오 하자드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바이오 하자드를 하고서 이 정도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게임을 잘 만들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박국형은 해보셨나요? 저 바이오 하자드는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그 네, 맵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게 네.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네, 그러니까 제가 왔던 길을 또 가야 되고 막 이런 맵을 세팅을 해놓은 게 네. 그 부분에서 되게 엄청 그 고심을 많이 한 계산이 굉장히 많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실 뭐 액션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저는 사실 막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길을 세팅해 놓고 약간 그런 하여튼 되게 고민을 엄청 많이 한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저희가 사실은 게임 얘기 또 네.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네. 둘 다 콘솔 게임 되게 좋아해서 플스용 게임 좋아하고 그래서 네.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뭐 그런 게임이라든지 평소 다른 자신의 음악을 만들 때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다면요? 좀 어려운데요. 네. 저는 과거 음악가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가장 뭐 영향이라기보다 그 화자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발전한 음악들이 더 많아요. 이 친구는 이런 말 안 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나중에 뭐 소설이나 에세이 형식, 소설이겠죠. 화자가 본인이 아니니까 본인의 이야기, 본인의 그런 감정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네. 뭔가 다른 형태로 작업해 볼 생각은 없어요? 제가 뭐 그 책을 네, 그 좀 글을 좀 쓰고 싶어서 네, 좀 사실 좀 몇 번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깜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네. 그런 제가 주제 파악은 굉장히 빠른 사람이라 아니구나. 네. 아니 그거 좀 대충 쓰시면은 네. 제가 좀 고쳐드리고. 네. 네. 배분일까요? 네. 예. 또 그렇게 네. 금전관계가 얽히는. 예. 그래서 네, 제가 그러니까 좀 저는 그런 걸 빨리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못하는 것들을 빨리 알고 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하여튼 그 글을 써봤는데 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한 건 또 제가 고집도 있어요. 예, 어떤 어떻게 고집이요? 써야 된다는 고집이 있는데 네네. 그 사실 그 박국형 글을 보면 이렇게 유연하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 어떤 글을 박국형이 쓴 글을 읽으면은 근데 저는 제 글에는 그런 지점이 보이지 않아서 좀 전 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뭐랄까요? 승복한다고 표현하는 게 좀 저한테요? 아니 그러니까 제 자신한테 그러니까 네네네. 안 됨. 네네. 빠르게. 예. 네. 당연히 저 훨씬 잘 쓰시죠. 글 경력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돈을 받고 글을 쓴 건 2002년도부터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주제 넘었네. 2002년 뭐부터 첫 시작이었어요. 옛날에 제가 썼던 글을 프린트해가지고 맞아요. 봤다고 그런 예, 얘기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었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 앨범 이렇게 네, 리뷰들을 네, 막 그 프린팅해서 다니던데 네.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 때니까 네. 이제 막 되는 대로 다 프린트하는 거예요. 그냥 네네.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하는 건데 그때 그 글을 굉장히 잘 쓰셨던 기억이 나요. 고맙습니다. 예, 네.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도 이 사람 되게 특이하게 글 쓴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했었어요. 근데 네. 참 인연이 무섭네요. 그러게요. 예. 사실 저희는 약간 일단 명반 클래식 있으면 일단 다 들어보고 약간 좀 계보도 파악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취향도 중요하지만 일단 어쨌거나 자신의 음악적 뿌리를 만드는 것에 되게 좀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의식을 하고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나 혜경 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옛 음악도 되게 좋아하고 또 한국 인디 예. 음악에 굉장히 또 큰 팬이기도 합니다. 예. 최근에는 그 언니네 발간의 노래를 커버하기도 했었고 네. 그전에도 이상한 음악이라든지 한국 인디 음악들을 되게 꾸준히 계속 커버를 해왔었죠. 네. 이상한 경치를 만들면서 자신이 들은 음악 중에 가장 영향을 줬다고 할 만한 음악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유재하 선배님이 음, 근데 그 앨범은 네. 다른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러니까 음, 다른 제가 뭐 함부로 제가 음악을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소위 말하는 그렇게 유명한 앨범들은 거의 다 들어본 것 같거든요. 록 계열에서는요. 네네네. 근데 그 앨범은 좀 그 와중에서도 그 유재 선배님 앨범은 좀 다른 위치에 있는 것 같다는 기분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래요? 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좀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그냥 네. 좀 굉장히 다양하게 담았는데도 거기 안에서 장르를 다양하게 담았는데도 하나의 음악처럼 들리는 기분이 또 느꼈고요. 그리고 음, 곡을 하나씩 뜯어봐도 또 그 곡 자체가 전혀 뭐랄까 소위 말해서 버릴 곡이 없는 그런 거고 네. 그리고 한 곡 한 곡 다 따져보면서 느껴도 그 또 시대적인 상황도 당연히 고려하는데 그 당시에 쉽지 않은 작업들을 하셨던 기분 그리고 음, 편곡에 정말 많은 공을 들이고 네. 가사도 정말 너무 좋고 그리고 뭐 이거는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당시에 그런 보컬이 그런 스타일의 그 보컬이 흔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을까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로 그러니까 왜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는 그 시대에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음, 정말 여러모로 정말로 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은 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전에도 이제는 새로운 작업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네, 이제는 더 이상 이 서사에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음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네, 들려줬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저랑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앨범에서 이번 앨범에서도 새로운 거를 좀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잘 네, 안 묻어가지고 일단은 좀 밀어놨다고. 예. 다음 앨범에서는 그럼 어떤 새로운 작업들을 해보고 싶어요? 생각한 건 많은데요. 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많이 그러니까 저 아시죠? 네. 근데 아마 긴 곡을 낼 것 같아요. 어, 예, 어느 정도 긴 곡이요? 그거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긴 건 확실해요.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시만스의 롱 시즌이 예. 아마 36분? 그렇게는 못합니다. 예, 저 물론 그 앨범은 좀 그 앨범도 좀 네. 다른 위치에 또 있는 아, 앨범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제일 긴 거는 이제 네. 한 7분? 아, 예, 네. 예, 사실 요즘은 긴 곡이 많이 없잖아요. 예, 약간 시대 상황과도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2분짜리 곡을 듣든 7분짜리 네, 곡을 듣든 네, 음원료가 같으니까. 예, 네, 7분짜리 한 곡이 뭐 네, 예를 들어 1원을 창출한다 하는 사이에 네. 2분짜리 곡은 3원 넘게 수익을 창출하고 예,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시대 상황이 옛날에는 어쨌거나 CD를 사야 음악을 들었을 그렇죠, 때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네 그래도 태경 씨가 큰 맘 먹고 네, 30분이 넘는 곡을 만든다면은 네. 큰 귀감이 되지 않을까 이 시대에. 근데 저는 네, 그런 욕심이 당연히 있고요. 네, 다만 그러니까 약간 그 아까 말씀하신 제 주제 파악. 네네. 근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강제로 이렇게 30분 뭐 대곡을 만들겠어. 이렇게 네. 하는 게 이제 뭔가 이제 앞뒤가 잘못됐다는 기분이 좀 드는 거죠. 예, 예. 네네네네. 음악이 좋은 게 1번인데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근데 다만 그래도 마음속에 또 이제 작은 고집 음, 좀 긴 곡을 만들고 싶다. 뭐 네. 이렇습니다. 어, 그 신혜경은 본인이 일단 믹스까지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아티스트잖아요. 네, 뭐 작사, 작곡, 연주, 믹스까지 본인이 다 하는데 네, 저는 언젠가는 이 욕심을 버려야 할 때가 오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거든요. 네, 앞으로의 작업도 그렇게 혼자서 계속 다 하실 건가요? 예. 네, 그 주위에 네, 그 안 그래도 박국이 형처럼 네,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너 네. 그렇게 못 버틴다.
네. 그래서 제가 맞아 맞아 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혼자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그냥 뭐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인가요? 뭐 거의 끝나갑니다. 네. 예. 진짜로 제 속내를 말씀 더 원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뭔가 역으로 있어요. 더 원하는 거 없는 게 네. 뭐 아마 전부 원해서 원하는 게 없는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좀 지금 감정이 뭐냐면 좀 그냥 그냥 제가 이렇게 엄청 고집이 세거나 이렇게 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으시지만은 네. 그리고 제가 아예 막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많이 휘둘리기도 하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좀 많이 변한 게 그 시간 아니면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음, 아니면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별로 흔들리지 않으려고요. 이거 음,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사실은 네. 옛날엔 좀 그 얘기 들었으면은 좀 그래, 빨리 와서 한번 해. 또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사실 지금은 사실 아무렇지 않아요. 음, 그냥 제가 닿는 데까지 할 거예요. 그냥 음, 그리고 그 제가 그거를 이제 못할 시기가 오는 거는 네. 아마 그때가 되면은 그때가 되면 그냥 내놓겠지만은 그 네. 전까지는 저는 계속 혼자일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날 말릴 수 없을 셈. 어, 사실 저도 혼자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혼자 일을 하면서 확실히 한계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쵸. 네. 힘 쉽지 않죠. 네. 그리고 뭔가 사람이 제가 적어도 저도 아티스트를 되게 많이 관찰하니까 예, 아티스트가 여러 사람들과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네, 그러니까 혼자 할 때보다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네, 성장을 좀 훅훅 하는 것들을 봐왔어 가지고 예. 네. 아무튼 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뭐 드려봤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타인가 이렇게 작업을 안 했던 건 아닌데 네. 적어도 네. 신혜경 안에서 신혜경은 하나 혼자 해야 된다. 음. 이게 저의 룰입니다. 룰. 네. 근데 정말 다 혼자서만 한 게 아니라 마코마 같은 경우는 또 사미 씨랑 같이 예, 한 맞죠. 예, 프로젝트잖아요. 사실 저는 마코마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 그 한국의 남성 듀오가 잘 없습니다. 예, 옛날에 예, 그 뭐 녹색지대 뭐 이런 예, 팀들 이후로는 예, 잘 없어가지고 저 남성 듀오 너무 좋아서 둘 다 네. 노래도 하고 같이 연주하고 노래 만드는 게 되게 좋았는데 음. 마코마는 한 장 EP 내고 난 다음에는 소식이 없네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들 바빠서 네. 진짜입니다 이게. 아, 저희 네네. 연락 자주도 하고 네. 그런데 바빠서. 네. 근데 또 기회가 되면 또 빨리 하겠죠. 다만 음. 지금 각자 일로 좀 한창 바쁠 때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그럼 앞으로도 좀 기약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음. 왜냐면 제가 그 또 워낙 삼이랑은 또 서로 네. 또 친근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가장 둘 다 본인한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네. 좀 그런 기분이 많이 네. 들었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코마의 그럼요. 신보도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네. 뭐 연기에게 새로 나오시는 제가 추천사를 네. 드린 분이 계시잖아요. 네네. 정말 앨범 너무 좋게 들어서 네. 그 연기에게 새 앨범 발매도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덕담이 오고 가는 되게 좋은 예. 시간이군요. 저는 꼭 항상 이렇게 또 네. 네. 음이온 라디오 그 인스타그램에서 저희 네. 질문을 모았는데 네. 하나는 좀 사적인 질문이어서 뺐고요. 네. 또 하나 지금 음악가 분이 해주신 질문입니다. 네. 최근 루틴이 어떻게 되는가? 루틴이요? 저는 네. 사실 루틴 없는 걸로 유명한데. 네. 왜냐면 저는 그냥 그니까 작업 루틴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작업 루틴이든 생활 루틴이든. 저는 근데 사실 집에 있으면 계속 컴퓨터 켜놓고 미디 로직 켜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는 게 제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햄버거 먹다가 네. 햄버거 먹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하루 종일 작업합니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네네. 하면서 막 요새 제가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책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네.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 갑자기 작업하러 가고 제가 그렇게 많이 그래요. 그걸 보고 있으면은 네. 작업을 하기가 힘들 텐데.
뭔가 이렇게 오는 게 네. 있어요. 세상이 곧 망할 텐데. 네, 이러면서 막. 아니, 그러니까 오는 게 네. 있어요. 아, 그래도 그래요? 예, 네. 얻는 게 있어서. 근데 네. 그런 일들이 저한테 많이 일어나요. 제가 아. 그걸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계속 작업을 옆에 두는 거. 예. 그렇군요. 네. 그냥 항상 대기 모드. 네, 거군요. 왜냐면은 네. 제가 그렇게 집중력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음. 그리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해야지 이런 것도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효율이 안 나고 공부를 못한 이유가 있어요. 잘 못해요 그렇게. 예. 저는 혜경 씨가 일단 네. 항상 최악의 상황을 항상 먼저 상상을 하는 그런 아티스트라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 그 지산밸리록 페스티벌 때 그때도 저희 그 MTR을 맥북으로 플레이하는데 네. 혜경 씨가 혹시 모르니까 네. 제 맥북에다가 프로젝트를 또 복사해서 가자고 예, 맞아요. 했던 맞아요.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뭘 이렇게까지 하나 지금까지 이상이 없었는데라고 생각을 예. 했는데 그날 마침 맞아요. 맥북이 안 켜졌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습해서. 네네 맞아요. 예. 네. 정말 되게 항상 뭔가 그렇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약간 그러는 타입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네. 제가 운이 없는 걸 알거든요. 아, 왜냐면 제가 이번에 네, 이상한 경치 단독 공연 하는데 네, 그 MTR 기계를 서브,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MTR 기계가 있고 네. 서브가 있어요. 서브를 제가 하나 구비했어요. 아, 네네. 서브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세 개까지 하다 써서 아, 네. 이렇게까지 가는 게 네, 그렇게까지 저 좀 대비를 해놓는 성격이긴 해요. 네. 저도 오늘 카메라를 서브를 준비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예. 방송 중간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둘이 한 건에 나오는 장면 나오고 있을 텐데 그 혜경 씨를 찍는 카메라가 지금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예. 갑자기 방전이 돼가지고 좀 안 나오고 있어요. 예. 네. 뭔가 네. 그런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상상은 현실이 된다. 신혜경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런가요? 근데 네. 저도 그때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네. 그런 일이 좀 잦은 편이에요 항상. 그리고 제가 약간 그좀 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계속 그때 꿈도 약간 그렇게 꾸고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 덕분에 그래가지고 그날 공연을 잘 할 수 있었죠. 예, 그래서 네. 근데 심지어 이제 컴퓨터 안 켜지는데 안 불렀잖아요. 네네. 왠지 아세요? 왜요? 왠지 켜질 것 같은. 아, 진짜로 왠지 네네. 켜질 것 같은 거예요. 네네. 켜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약간 힘내라. 이래서 켜졌을 때 기분이 좋았죠. 그렇군요. 그럼 최근에 상상해본 가장 최악의 상황은 뭐예요? 최근에 해본 최악의 상상이요? 네. 제가 공연 전에 했죠. 어떤? 눈을 딱 떴는데 네. 공연 시간 30분 전에 깨어. 그거 좀 귀엽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천천히 생각했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이제 씻는 건 둘째치고 네. 일단은 빨리 공연장을 뛰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속으로 해서 리허설은 돼 있겠지. 그리고 네.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될까? 막 머리 새집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사죄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 혹시 아티스트로서 네. 정말 이렇게 되면 정말 너무 좋겠다 했던 행복한 상상도 있어요? 행복한 상상이요? 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좋다고 팬분들이 좋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상한 경치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해 줬을 때, 그러니까 그 이상 더 바라진 않아요. 이게 제가 이건 진심입니다. 그 이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하다못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갑자기 그 혜경 씨가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에 서태지가 있잖아요. 네, 서재는 정말 좋아요. 갑자기 서태지 씨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네. 근데 그래도 네. 팬분들이 좋다고 하는 게 1번인 것 같습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네네. 물론 너무 감사하고 기쁘겠지만은 네. 이상한 경치가 네. 그 정도 그러니까 팬분들이 좋다고 얘기하기에 그 정도 원동력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요새 그 뭐라 그러죠? 막 올라온다. 그 요새 많이 쓰는 말이요. 뭐라고 쓰죠? 뭐 올라온다. 저는 옛날 사람에 필 받는다 이런 거. 필이 올라온다. 필이 올라온다. 네. 요즘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네. 필이 올라온다요. 네. 하여튼 그러니까 정말 네. 기분이 정말 좋아요. 그렇군요. 보시는 팬분들은 너무 기분이 좋으시겠네요. 정말로 네. 아마 팬분들 별로 안 좋으신데 팬분들이 주신 편지 진짜 자주 읽거든요. 네네. 팬분들 그 몇몇 좀 길게 알았던 분들은 네. 이제 약간 쑥스러워하시죠. 네.
그리고 기억 본인도 아마 저랑 비슷한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실 테니까. 네네. 근데 감사합니다. 정말 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아무튼 지금 보시는 팬분들이 무척 기분 좋을 것 같고 저희도 팬분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에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이 방송이 되게 길기 때문에 끝까지 네. 보시는 분들이 잘 많지가 않아서 아, 그럴 수 있죠. 예. 네. 저희가 지금 거의 이제 막판이거든요. 네. 저는 요즘 들어서 혜경 씨랑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8년이나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달라진 거라면은 일단 혜경 씨랑 같이 일을 하면서 힘들어서 그때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네. 네네. 근데 그 명상은 그때 확 하진 않았고 그때 명상에 관심을 가진 정도였고 네. 그러다가 재작년부터는 명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약간 좀 종교 뭐 아, 예. 영적 세계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많아졌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별로 없긴 한데 혜경 씨 음악을 들으면서도 뭔가 운명, 네. 시간, 네. 뭐 영원 그리고 뭐 다음 생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네. 혜경 씨 또한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관심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많죠. 본인이 일단 종교는 없죠. 예. 네,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뭔가 그런 이 세상, 네. 이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세계관 같은 게 있나요? 아, 뭐 그렇게까지 깊게 얘기하기엔 제가 좀 음, 조금 많이 모르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뭐 음악 얘기로 다시 돌아갔는데 네, 그 문정민 선생님 덕에 처음 디지털 음원을 내게 되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문정민 선생님을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음, 이상의 날개의 음, 보컬 기타 그리고 보컬 기타 리더이신 문정민 선생님이신데 그 고등학교 때 처음 어쩌다가 이렇게 학원에서 음, 뵈가지고 네,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TV에서 군에 있을 때 한번 TV에서 이상의 날개를 보고 이렇게 해서 찾아뵈서 음원까지 내게 된 경우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제가 거의 마지막 순간에 박국기 형을 만난 것처럼 문재민 선생님도 저한테 그런 존재세요. 네, 그래서 좀 그럴 때 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당시 아직도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해요. 혜경아 그 선생님이 그 어떤 그걸 그 프로젝트를 음원 내보고 싶니? 그런 얘기가 그런 일이 막 일어났을 때 정말 좀 신기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음, 왜냐면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연으로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네, 박국형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본의 아니게 음, 글을 프린트해서 다니면서 네, 읽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것도 보면은 뭔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가, 뭔가 정해져 있었던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음, 예, 운명적인 만남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좀 있는 거군요. 예,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다 이게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계속해요. 음, 알겠습니다. 네, 그냥 일어나는 일, 음, 저도 약간 좀 최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혜경 네, 씨를 만나게 된 게 네, 저한테 있어서 되게 좀 큰 일이었고, 제가 운영하는 연기획이라는 감사합니다. 레이블에도 큰 일이었고, 왜냐면은 그 전까지 이 정도로 히트한 음반을 발매한 적은 없었으니까. 네, 네.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 덕분에 새로운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저도 인간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되게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 또한 역시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 있었던 뭔가 그런 순간순간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들고 지금 또 그때 혜경 씨랑 같이 또 지금 또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그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뭔가 그런 네. 것들이 되게 좀 운명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저도 좀 시간이 지나야 아는 것들이 있어서 음,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빠르게 경험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되게 무탈했다면은 음,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좀 항상 제가 일이 아, 많잖아요. 네네, 근데 예전에 정말 그게 원망스러웠어요. 저한테 일이 많은 게 뭐 음, 음악 하기 전에도 네, 뭔가 이게 나는 이렇게 뭔가 일이 많아. 음, 근데 어느 순간에는 다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네,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버릇이 많이 생겼는데 그게 아마 저를 만든 거 아닐까. 그리고 박국기 형이랑 함께했던 순간은 정말로 좀 제가 그때 공연장에서 말씀드렸었는데 20대 때 몇 없는 추억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은 대표님이 그 전에는 대표님이고 지금 형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지만은 네. 사실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 막 되게 재밌고 이 순간이 다음에는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장이 있을 때 네. 속으로 알고 있어서 네. 하여튼 그런 순간들을 함께 해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아, 네. 아유, 네. 저도 혜경 씨 덕분에 많이 고맙고, 네, 많이 고마웠고, 지금도 고맙고, 네. 그리고 사실 저희 아티스트 분들 중에 지금은 음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음악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좀 많이 좀 기쁘고 계속 항상 좀 응원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응원을 받는 기분이고 좀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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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게 되었네요.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이 아니라 마지막 소감을 들을 차례입니다. 저희 음연 라디오에 출연한 소감과 방송 끝까지 본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음이온 라디오 끝까지 네. 청취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실 저랑 박국이 형이랑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사실 서로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그쵸.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을 때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또 오히려 더 솔직해지네요. 네. 그래서 좀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그냥 옛 생각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사실은 아니 그 시절이 이렇게 빛나나요? 그래서 진짜 좀 당황스럽네요. 네. 왜냐면 그때 생각을 하면은 약간 좀 좀 여러 생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때 사실 제일 힘들 때도 저랑 박국이 형이 또 서로 힘들 때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 둘이 뭐 이렇게 처음이어서 네.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또 상황 또 둘 다 힘들 때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좋은 기억만 남나요? 네, 그 뇌과학적으로 인간이 원래 그렇게 진화가 되어 있다고 네 이렇게 합니다. 뭔가 네. F적인 반응에 되게 T로 끝내는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방송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음연 라디오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함께 만드는 방송입니다. 뭐 출연, 광고, 협찬 등 문의하실 내용은 deeper@gmail.com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 뭐 인스타그램 계정들도 있으니까 편하게 팔로우하고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스트 하박구 게스트 신혜경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깊고 더 길게 내게 가까이 보다 핑고 더 짙게 내게 말하지 이온 Other way to say it's revival 이온 The radio for life survival